저는 17년도에 이미 연수를 갔다 왔고요. 지난 1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제가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봤는지 그 사례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하겠지만 최대한 이론 관련된 부분들은 다 스킵하고 실제 현장 적용 사례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제가 잠깐 언급을 하자면 제가 캐나다 파견 중에 그 평가 전문가로부터 워크숍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교수님께서 처음 저희에게 던진 질문이 평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왜 학생들을 평가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어찌 보면 일반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평가를 하는 이유는 학생의 학습, 즉 배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지 순위를 매기기 위함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가슴속으로는 많이 동감을 했지만 현재 우리의 입시 경쟁이라는 프레임 안에서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나름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 물론 중간 기말고사를 변별력을 통해서 순위를 매기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적어도 수행평가 안에서만큼은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못하면 무조건 점수를 못 받고 그러지는 말아야겠다. 조금이라도 이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얻는 게, 배우는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마찬가지 쭉쭉 건너뛰고요. 네, 이 수업이 제가 이제 올 한 해 학교 현장에서 적용시킨 수업 사례인데요. 언어 프로젝트 수업이었고요. 수업 주제는 학생들이 본인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한 곳을 골라서 그것의 장점에 관련해서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인 경우에는 손 사진이 있는데요. 자신의 손을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내용이 지금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내용을 보면 뭐 책장을 넘길 수 있어서 내 손이 좋다. 내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서 내 손이 좋다라고 하는 아주 참신하고 따뜻한 내용으로 글을 적었는데요. 이걸 보고서 이거는 충분히 우리 학교 현장에서 적용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고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왜 남학생들은 보통 보면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조금 있더라고요. 항상 거울 보면 나 정도면 중간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학생들은 거울 보면서 단점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눈이 더 컸으면, 더 날씬했으면 이런 이제 자존감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실시할 수 있었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일단 농어촌 학교이다 보니 아무래도 환경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의 자존감이 낮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침 교과서에 이 장애 극복, 자존감과 관련된 단원이 있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고3 수업을 들어갔는데요. 고3은 영어가 주 6시간이어서 제가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수업 시수학부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실은 이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실시 배경이었는데 사실상 뭐 고3 지도해보신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고3은 학교 현장에서 수능 특강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수업도 결국엔 이제 수능 최저라던가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수능 교재로 수업을 하는데 저희 학교는 이런 수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생이 전교생의 10% 내외였기 때문에 그러면 정규 시간에는 그냥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이제 수능이 필요한 학생들은 교과 보충을 통해서 채워보자 라고 해서 이게 또 마침 저 파트너 선생님과 합의가 돼서 이제 고3이지만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능 특강 수업에서 교과서를 토대로 이런 프로젝트 수업과 발표 수업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상위권 학생들이 오히려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세부 특기사항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오히려 학생들에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수업했던 과정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수업평가 안내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신체 부위 관련 어휘들, 그러니까 고3 치고는 물론
쉬운 거긴 하지만 또 막상 학생들한테 뭐 팔꿈치가 영어로 뭐냐, 이마가 영어로 뭐냐라고 했을 때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휘 학습을 기본적으로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학생들이 마음에 드는 신체 부위를 하나 내지 2개 정도 고르도록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1차 시, 2차 시 활동 내용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을 무조건 프로젝트 수업 시간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매주 월요일 영어 시간에는 프로젝트 수업할 거니까 학습지들 다 챙겨와라 이렇게 안내를 해서 주에 1시간씩 계속 이렇게 차시를 나갔고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인 경우에는 약 8주 정도, 8에서 9주 정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약 2달에 걸쳐서 이 프로젝트 수행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체 부위를 고르고 나서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도록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신체 부위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것들, 아무거나 뭐 신체 부위, 예를 들어서 눈을 골랐다. 그럼 눈과 관련된 뭐 나의 어릴 적 별명이라든지 에피소드라든지 내 눈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해서 이 글을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구문, 이것들을 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차시로 해서 약 3주간에 걸쳐서 브레인스토밍 했던 아이들을 소재로 해서 학생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근데 제가 이거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꾸 선생님 뭐는 영어로 뭐예요? 뭐는 영어로 뭐예요?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담임 선생님께 협조를 구해서 그 휴대전화를 학생들에게 사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예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사전을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그럼 스스로 글을 쓰는 동안에 저는 한 명씩 앞으로 불러서 이제까지 뭐를 썼는지 그리고 쓰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뭐가 가장 힘든지 등을 개인적인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차 시에는 아까 그 샘플 보셔서 알겠지만 손에 사진이 있었죠. 그게 그 학생의 실제 손의 모습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왕이면 학생들의 직접 이런 이미지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시간을 정해서 학생들의 어떤 그런 신체 부위를, 정한 신체 부위를 제 핸드폰으로 다 한 명씩 찍어줬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교무실에서 출력을 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때 제가 좀, 좋다고 느꼈던 것은 저는 그냥 학생들이 단순히 뭐 눈이면 눈, 손 이렇게 찍고 말 줄 알았는데 나름 고민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어서 손이 좋아요 라는 내용의 글을 쓴 친구들은 이렇게 편지를 쓰는 모양의 손을 찍어달라고 해서 자신의 글을 조금 더 시각자료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고민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고 그리고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이거는 제가 뒤에 샘플과 함께 조금 더 설명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실제 사용했던 학습지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체 기본 어휘들을 이미지와 함께 제시하였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신체 부위 고르기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하기까지 해서 학습지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공을 들인 부분 중에 하나가 채점 기준표였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서술형 수행평가이다 보니 평가에서 어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채점 기준표가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세부 영역을 나눠서 채점 기준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 영역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채점 기준표를 이제 매우 잘함, 즉 레벨 4에서 1까지 이어지도록 채점 기준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이 한 130명 정도였는데 제가 채점할 때는 채점 기준표를 130장을 뽑고 학생 작품 한 명마다 채점 기준표에 맞춰서 채점을 하고 나중에 학생들에게 이 채점 기준표를 같이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에서 점수가 깎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평가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본인의 작품을 평가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같이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아까 앞서서 만들었던 채점 기준표를 아주 간단화시킨 내용인데 뭐 참신한 아이디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럼 매우 그럼, 보통, 그렇지 않음 이렇게 나눠서 체크를 하는 것인데 제가 학생들에게 주지시켰던 것은 이게 무조건 엑설런트에 표시하면 절대 안 된다. 만약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는데 엑설런트에 표시되면 오히려 점수가 깎인다. 본인의 작품을 정확히 보고 단어가 정확한 것 같은지 아닌지를 조금 고민해봐라 라고 이제 안내를 해서 최종 결과물과 이 자기평가서를 함께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평가서도 그 채점 기준표에서 이제 채점 항목으로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학생들이 실제로 제출했던 작품을 몇 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학생은 사진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인의 신체 부위 중에서 눈과 발을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일부 부분만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나는 눈이 좋다, 내 눈이 좋다. 왜냐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내 눈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다. 그리고 내가 웃을 때면 눈이 없어진다. 그래서 귀엽다 라는 내용으로 글을 썼고요.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실은 내성적인 학생이어서 제가 수행평가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사진을 컨셉에 맞춰서 찍어오고 결과물도 잘 제출을 했더라고요. 이 학생은 이제 몽실이라는 강아지를 기르고 있어서 이제 몽실이를 만질 수 있어서 내 손이 좋다라는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냥 저는 흑백 사진을 출력해서 주기만 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꾸민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손과 귀를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면 내 자신을 그림 그리거나 편지 쓰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이 좋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행평가를 하면서 기존에 했던 수행평가와 현재 수행평가를 비교해 보니 저도 어쨌든 기존에 이제 쓰기 수행평가는 무조건 반드시 실시해야 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방법은 이제 적절한 주제를 정해서 학생들에게 몇 월 며칠까지 에세이를 써서 제출해라.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제출한 에세이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이제 마지막에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면 결국 이 학생이 어떻게 이 글을 썼는지도 알 수가 없고 또 이 학생은 어떤 기준으로 자신이 이러한 점수를 받았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 쓰기 수행평가 과정평가 안에서는 일단 학생들에게 제가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 절대 숙제로 하지 마라. 숙제로 하면 점수가 깎인다. 반드시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같이 해야 한다라는 걸 주지시켜서 수업 시간에 제가 어느 만큼 그 과제를 수행하는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수행평가를 하면서 피드백에 가장 중점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즉 개별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어떤 학습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었는데 결국 이제 그 인원이라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저는 그래도 과제하는 동안 한 학생당 2번 정도는 면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하면 2번이었지만 한 번의 면담으로 끝난 학생들도 꽤 있어서 이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채점 기준표와 함께 본인의 점수를 확인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래도 구체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점수가 마이너스 된 부분이 있구나 라고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학생들에게 이제 간단한 페이퍼 형태로 해서 그 피드백을 받아봤는데요. 이런 내용의 피드백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고, 이런 점들을 조금 보완해야겠다라고 스스로 정리한 것들은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영작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무턱대고 이 쓰기 수행평가를 진행하니, 아무래도 이제 번역기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학생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조금 더 어떤 필요 구문이라던가 어휘라던가 이런 기본기를 조금 더 시간을 할애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 동안에 미진한 과제 수행, 즉 제가 아무리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해야 한다, 숙제가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해도 학생들이 꼭 수업 시간에는 딴짓하고 나중에 그냥 막판에 가서 몰아서 결과물로 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 이런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최종 결과물의 점수를 한 30-40%로 팍 줄이고 정말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한 60% 정도 확보해서 어쨌거나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 과제를 수행하도록 조금 더 유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어쨌거나 학급당 인원수가 거의 30명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1:1 피드백을 주는 데 있어서 다소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번역기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채점을 할 것인지 실은 아예 안 하는 친구보다 번역기라도 썼으니까 그래도 기특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채점을 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이 좀 더 걸맞을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되게 거창하게 우리 아이들이 이걸 되게 신선해하고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포부로 시작은 했지만 결국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하나의 과제로 느꼈기 때문에 과연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정말 즐겁게 즐겼는가 약간 저에게 스스로 물음표가 들었고요. 그리고 평가 방법에 있어서 제가 아까 그 채점 기준표를 통해서 하나씩 이제 영역을 체크해서 점수를 매겼는데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은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왔지? 그럼 또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 점수를 막 다시 고치고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학생의 작품을 평가할 때 총체적으로 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분석적으로 보는 게 좋은 건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서 제가 올해 이제 세운 계획은요. 일단은 프로젝트 수행평가의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행히 이제 학년 전담을 맡게 돼서 좀 프로젝트 수업을 늘리고 지필평가의 비중을 조금 줄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개인 단위의 프로젝트 수업만을 실시했는데 실은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게 협동 수업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 평가를 실시해서 제가 원래 그룹 평가를 처음부터 하고 싶었는데 주저했던 이유가 평가에 있어서 무임승차라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됐는데 개인과 그룹을 이제 분리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충분히 이제 그룹 단위 프로젝트도 가능할 것 같아서 올해는 이제 그룹 단위 프로젝트 수업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최종 결과물의 다양화, 즉 제가 이제 작년에는 단순히 글을 써서 사진을 붙여서 제출했다면 올해는 학생들에게 주제를 던져주고 그 주제의 결과물은 너희들이 자신 있는 형태로 만들어도 좋다. 뭐 파워포인트로 만들어도 좋고 동영상으로 만들어도 좋고 뭐 책자로 만들어도 좋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 결과물을 조금 다양하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주제는 단순히 그냥 초록창에서 검색하면 정답이 딱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 자기네끼리 머리를 맞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이제 주제로 정하려고 저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수업 시간에 평가까지 온전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즉 제가 지금 했던 방법은 결국 수업 시간에 과제를 나눠서 수행했을 뿐이지 이게 완전한 과정 중심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결국엔 최종 결과물만 가지고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결과물에 조금 더 비중을 낮추고 정말 그 수업 시간에 평가까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올해는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메신저로 제 이름 검색하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